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정수기 이전 설치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제가 있던 곳에서 드디어 정수기를 떼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기 회사에 맡겨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직접 도전하기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정수기 이전 설치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보이는 정수기죠. 이 정수기가 한 10년 정도 썼어요. 10년 정도 썼는데, 어, 뭐, 와가지고 뭐, 요즘에는 렌탈들 많이 하시죠. 렌탈 많이 하니까 뭐, 이전 설치도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돼서 렌탈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샀거든요. 사고서 이제 필터만 교체를 계속 해가지고 뭐 가끔 내부도 청소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많이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필터를 주기적으로 잘 바꿔서 이제 정수기를 잘 쓰고 있었는데요. 한번 오늘은 이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치 뭐 어렵지 않은데요. 이전 설치가 이제 보면 정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얘 같은 경우 뭐 요즘에 나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자, 뒤쪽에 보면 이제 전원 220V 전원 요거 꽂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호스를 제가 이전하면서 뺐죠. 네, 빼왔어요. 요거를 이제 정수기 호스 6mm짜리 정확히는 6.35 정도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꽂고 밸브를 열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죠. 정수기 자체는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새로 설치하려는 곳 같은 경우는 여기를 먼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보통 이제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싱크대에서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제가 미리 빼놔서 이렇게 있는 거고 안쪽에 보면 자 여기 입수 부분 있죠. 네, 요 입수 부분에서 이제 바로 찬물로 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T엘보가 뭐냐면 자 T엘보가 자 이렇게 생긴 게 T엘보죠. 저쪽에서 이렇게 찬물 나오는 쪽에서 이렇게 T엘보를 설치를 해서 뭐 한쪽으로는 기존 싱크대 찬물 쪽으로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정수기 쪽 연결할 수 있는 튜브, 정수기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튜브 요런 거를 설치를 해서 쓰죠. 보면 설치가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쓰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튜브를 연결을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정수기 쪽으로 가지만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됐다. 자, 여기가 6mm짜리 이렇게 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쪽은 막은 거예요. 네, 일부러 막은 겁니다. 나중에 여기 또 물을 빼서 쓸 수도 있으니까 한쪽 막혀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튜브를 빼서 이 튜브가 이제
정수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수기 이전 설치할 때 이 하부 쪽을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저는 미리 이제 관을 하나 빼놨거든요. 자, 예전에 여기 공사할 때 미리 관을 하나 빼놨어요. 여기 밸브가 잠겨져 있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는 정수기만 설치할 게 아니라 정수기에다가 정수기 하나, 그리고 커피 머신 하나, 그리고 제빙기 하나 해서 총 3개 3개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튜브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석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3개를 빼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작업이 제일 힘들겠죠. 여기 튜브 3개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작업이겠죠.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이는 거 어떻게 조이는지 이런 거를 영상에 한번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네, 작업 시작 전에 필요한 도구하고 필요한 공구 요거를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이제 다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패너 2개.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스패너를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이제 작업 공간이 작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작은 이렇게 짧은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튜브, 요거 튜브 자를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저 엑셀 파이프 자를 때 쓰는 거예요. 엑셀 파이프 자를 때 쓰는 건데 요걸로 제가 얘를 잘라봤더니 되게 잘 잘리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래서 얘로 자를 겁니다. 네, 꼭 이거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이제 카터칼만 있어도 돼요. 카터칼로 요 끝에 자를 때 잘 수직하게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감압 밸브죠. 감압 밸브를 왜 제가 설치하냐면 사실은 이제 정수기만 하면 얘는 필요 없어요. 아까 정수기만 할 때 필요했던 게 요거 TL보하고 이제 연결할 때 필요한 소켓 2개, 그리고 얘 이제 튜브로 꽂아야 되니까 튜브 꽂을 수 있는 거 요렇게 있으면 설치가 쉬운, 이제 간단하게 끝났죠. 얘 안 쓰고 얘 쓰기로 했었죠. 원래 정수기 설치만 하면 요것만 있어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예. 요렇게 있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커피 머신도 같이 설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빙기가 뭐냐면 이제 얼음 만드는 기계예요. 제가 예전에 커피숍을 했었어 가지고 그런 기구들이 남아 있어요. 판매를 하지 않고 중고로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감압 밸브, 왜냐면 보일러로 들어가야 되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은 보일러가 들어있거든요.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제 뜨거운 물을 보일러로 데펴 가지고 내리는 구조다 보니까 감압 밸브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보통 정수기는 튜브가 6mm짜리를 써요. 얘를 살짝 보여드리면, 자, 구멍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구멍 사이즈가 다르죠. 요걸로 보여드려요. 여기하고 보시면
구멍 사이즈가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다르죠. 정수기는 보통 6mm짜리를 써요. 이렇게 6mm짜리를, 정확히는 6.35 이렇게 되는데 6mm짜리를 쓰는데 정수기, 아니,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9mm짜리를 쓰거든요. 제 거의 경우. 뭐 다른 거까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진 에스프레소 머신은 여기 9mm짜리 얘를 써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6mm짜리하고 9mm짜리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9mm로 들어와서 6mm, 9mm 이렇게 물을 뽑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수기는 6mm입니다. 예, 사이즈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다른 정수기를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정수기도 6mm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수기 그 튜브 호스 있죠. 호스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6mm짜리인지 9mm짜리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연결이 될 게 처음에 T엘보 연결이 되죠. T엘보하고 감압 밸브하고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일단 가조립을 먼저 해줘요. 가조립을 해야 작업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조립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기 테프론 테이프 감아서 얘를 꽂았는데 아이 잘못했다 그러면 얘를 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미리 가조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 이렇게 돼야 되네요. 감압 밸브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 T엘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6mm짜리예요. 6mm짜리 여기다 해야겠다. 6mm짜리 여기에 설치하고 그리고 얘는 9mm짜리죠. 9mm짜리 그 다음에 튜브 이따가 절단을 하겠지만 튜브 꽂고 잘린 면에다가 얘를 꽂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6mm짜리를 여기서도 뽑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뽑아 쓸 수가 있어요. 두 군데서 6mm짜리를 뽑아 써야 돼요. 저는 왜? 하나는 정수기로 들어갈 거고 하나는 저쪽 어디야 제빙기로 들어갈 거고 그럼 하나 남았죠. 9짜리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들어갈 거니까 실제 연결이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연결하게 될 작업 순서입니다. 가조립. 자, 이렇게 가조립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는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야 돼요.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시간이 지루하니까 빠르게 영상 돌리기로 돌릴게요. 일단 방법만 보시면 이렇게 정면으로 얘를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제가 예전에 한 20바퀴 정도 감았었는데 참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7바퀴면 된다, 5바퀴면 된다, 10바퀴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저는 20바퀴를 여전히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는 방법은 제가 시계 방향이라 그랬죠? 이렇게 잡아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정면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기 좋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한 3바퀴 감았나? 그죠?
20바퀴 감을 거예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딱 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살짝 조여주세요. 네, 이런 방식으로 감아주시면 돼요. 이제 감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감을 게 많으니까 이 부분은 영상을 빠르게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감아 볼게요. 자, 테프론 테이프를 다 감았고요. 이제 조립을 해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예전에 나중에 쓰려고 미리 감아 놓은 거예요. 미리 감아서 여기에 가마 밸브 얘를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얘네를 미리 조립을 할 거예요. 얘네를 미리 조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통으로 옮겨 가지고 다 조립한 다음 통으로 옮겨서 저쪽에다가 한꺼번에 해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연결이 됐죠. 그 다음 번이 T를 연결할게요. 방향이 이쪽에 가마 밸브에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십자 드라이버로 압력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저쪽에 설치했을 때 얘를 돌릴 수 있게 이 방향으로 돼 있어야 돼요. 얘가 벽 쪽으로 가면 나중에 십자 드라이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지금 아직 안 돌렸는데 이게 이쪽 방향으로 저는 이쪽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쪽을 바라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자, 미리 감아놨으니까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마지막에 이 방향으로 끝날 거예요. 더 돌려야 합니다. 자, 잘 잡아주고
항상 스패너를 2개를 써야 돼요. 이게 사람 손으로 잡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한 작업을 위해서, 만약에 이 스패너를 안 잡아주게 되면 제 이 아래 막 난리가 났겠죠. 막 이리 꿀통 저리 꿀통 막 하면서 미리 연결해 놨던 거 막 다 터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탁 하면서 여기 손가락 여기 딱 껴가지고 빡 하면 손 엄청 아파요. 항상 작업에 안전하게, 안전을 위해 조심하시고요. 장갑 끼고 하세요. 들 다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방향이 잡혔어요. 자, 지금 여기 잠궈 놨고 문을 이렇게 물 여기 밸브 열면 일로 물이 퍽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튜브 9짜리 연결하고 6짜리는 저기 그 어디야, 네, 제가 오늘 설치하려고 하는 정수기, 그리고 여기 6짜리는 이제 제빙기, 여기 9짜리는 저기 어디야, 에스프레소 머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요거 연결해 놓고 여기 막을 게 없어요. 이런, 지금 연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연결할 게 아니고 얘네는 나중에 연결할 거거든요. 아하, 얘를 어쩐다. 얘를 빼서 여기를 막을 거예요. 여기를 막고 요거만 쓸게요. 자, 잘 풀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한번 실수하면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해놓고 제가 힘들어졌습니다. 얘는 나중에 설치해야 돼요. 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가조립을 먼저 한다 그랬었죠. 가조립을 먼저 해도 실수한 경우에 실수를 해요. 이게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면 참 좋은데 작업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힘들어야죠. 이런 메꿀이 있어요, 메꿀이. 그 공구 이제 파는 데 가면 메꿀이 있거든요.
이런 메꾸리 이용해 가지고 막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실수하니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거의 다 풀렀어요. 조금만 더 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손으로 안 되네. 자, 20바퀴가 오면 얼마나 튼튼한지 아시겠죠? 아마 댓글 중에 또 달릴 거예요. 너무 많이 감는다고. 그 뭐 어쩔 수 없죠. 제 방식이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전문의는 아닌데 이런 수도 쪽 저희 집하고 막 이런 거를 직접 하다 보니까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비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 대신 제 경험에서 봤을 때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 뭐 한 지금 10 몇 년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점이면 이렇게 하고 맥구리예요, 맥구리. 요 맥구리인데 얘는 임시용이에요. 좀 영구적으로, 좀 영구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오랫동안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맥구리를 써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막을 때는 이런 걸 써야지. 요거 임시로 메꾸는 거는 잘못하면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뻥 터져가지고 물바다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임시예요. 임시로 메꾸는 거예요. 저는 조만간 다시 또 할 거니까 제가 요걸로 메꿔서 다시 공사하는데 한 반년까지 버틴 적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긴 해도 저도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메꿔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제대로 된 녀석을 쓰세요. 요거는 진짜로 임시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 또 약해요. 약해가지고 감아놓으면, 제가 얘를 여러 번 썼거든요. 여기 보면 좀 뭉그러져 있죠. 임시로 막을 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손으로만 막아줘도 임시는 괜찮았긴 하지만, 얘 또 너무 세게 막 한다고 너무 세게 돌려놓으면 나중에 돌리다가 헛도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손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첼라로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죠. 이제 물을 열 건데 물이 안 새야 정상이에요. 여기 잠궈놨죠. 제가 여기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데는 여기 만약에 딱 열었는데 여기서 물이 샌다 그러면
다시 잠그고 여기 다시 할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서 가마 밸브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물 새는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하하.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요 밸브 있죠? 얘를 딱 열면 정수기로 물이 쫙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호스 연결하러 갈게요. 보여드릴까요? 자, 제빙기예요. 오늘은 설치를 못해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정수기만 설치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요거 설치, 여기 잠겨져 있어요. 지금 미리 잠궈 놨는데, 이제 튜브를 낄 거예요. 튜브 연결하는 방식은 얘는 이제 너트 구조로 되어 있죠. 너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이고, 여기다가 잘 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아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쫙 돌려주고 보면 끝까지 물려 있죠. 끝까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너트를 조여야 돼요. 요즘에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래된 거라 이런 형태입니다. 제 거는. 다른 형태도 아까 그냥 끼는 형태 보여드렸었죠. 조여주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밸브 이제 열어야죠. 자, 밸브를 열면 아까 저쪽은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저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주면 좀 튼튼해 보이겠죠? 제 생각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연결할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튜브 저 아래쪽으로 뺐어요. 깔끔하게 이제 선이 좀 안 보여야 깔끔한 것 같아서 안 보이게 하려고 아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할 건데 여기 풀고 꽂아야 돼요. 잘 딱 잡고 얘를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꽂으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아, 제 또 실수했죠? 아, 오늘 실수 많이 하네요.
얘를 먼저 꽂아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만 왔다 하면 실수를 이렇게 하네요. 구멍이 넓어져가지고. 자, 반드시 너트를 끼고 해야 합니다. 손정리는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꽂아 놓고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 이제 스패너 사용법은 간단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잡아보면 압니다.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어서 돌려서 넓히고 돌려서 좁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끝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물렀어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물렸으면 이 끝에는 좀 더 좁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끝에는 좀 더 좁혀져서 뺄 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요거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튼튼하게 됐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는 끝났어요. 요거 딱 열면 이제 물이 정수기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정수기 위치 좀 잡아 놓고 그러고 할게요. 정수기 위치를 이쪽에다 놨어요. 사실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이제 냄비 같은 거에 물 받을 때 여기 좀 닿지 않을까. 실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얘를 좀 왔다 갔다 뭐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물을 채워야겠죠. 드디어 밸브를 열 겁니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 요게 밸브예요. 아까 연결했던 거.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들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수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물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리시지 않으시나? 물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점점점점점점점. 물 웬만큼 차면 이제 코드 꽂을 거예요. 네. 그럼 물 찰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자, 필터 교체. 여기 뚜껑 열면 필터가 나오거든요. 좁아가지고. 으쌰. 자, 필터 4개 보이시죠? 필터 4개. 요 첫 번째 필터, 요 주황색이죠? 요게 이제 침전 필터예요. 침전 필터고, 그리고
카본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먼저 쓴다 그래서 선카본, 그리고 마지막에 쓴다 그래서 후카본. 가운데는 멤브레인 필터라 그러는데 뭐 이제 뭐라 그래야 사막 뭐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처음에 물이 여기 침전 필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성카본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 멤브레인 필터 거치고 후카본 필터 거친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 위쪽에 물통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찬물 받아 먹고 뜨거운 물은 데펴진 거 받아 먹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저기를 하죠. 제가 이제 따로 관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얘를 이제 교체를 잘 해야 돼요. 교체 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3, 6, 9, 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개는 얘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고 얘는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는 1년에 한 번 교체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거 제가 3, 6이라 그랬죠. 얘는 3개월에 한 번씩 얘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요거 교체하실 때 물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물을 반드시 잠궈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 잠그고 올게요. 요 뒤에도 잠그는 게 있는데 좁으니까 저쪽 가서 잠그고 올게요. 자,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은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가까이 이동할게요. 네,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필터 구매해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 거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라 그래가지고 양방향이랑 단방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양방향, 제 건 양방향이라 그랬죠. 자, 물이 들어가고 요 아래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위에 아래 이렇게 있으면 양방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방향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한쪽이 없죠. 위에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단방향. 저는 양방향이니까 양방향 요거 뺄 때 요 아래 보이시죠? 여기 아래 잘 안 보여. 여기 아래 얘를 위로 딱 올려주면 얘가 쏙 빠져요. 아래도 역시 보이시죠? 얘를 요 작은 거 얘를 딱 누르면 얘가 쏙 빠져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얘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 얘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교체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요거 여기 얇은 거 작은 거 나와 있죠.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줘요. 이게 원래 장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쏙 빠져요. 빠지죠? 잘 보이시나? 자,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저는 지금 롱노즈를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장비가 있어요. 없으신 경우는 저처럼 이런 거 롱노즈 쓰시면 돼요. 그러면
딱 빠지죠. 여기 아래쪽도 오, 아래쪽이 잘 안 보이네요. 거치대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한 손으로 보이시죠? 이거를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자 빠지죠? 오씨 물 나온다.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막 나옵니다. 아이고 물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 닦으려면 힘든데 제가 깜빡하고 여기다가 받침대를 안 놔뒀어요. 물 떨어질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물은 이따가 닦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잡아주고 있는 거 있죠? 잡아주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당기면 쑥 빠져요. 아이고 차가워라. 물을 많이 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빼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뺐죠. 이게 새 거예요. 새 거. 잘 보이시죠? 새 거 온 거 딱 빼면 끝에 마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도 딱 있죠? 요거 빼고 이쪽도 빼고 필터 이제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또 두 번째 필터 빼고 파란색 빼고 이쪽도 빼고 다시 잘 밀어 넣으면 됩니다. 자 높이 잘 맞춰주고 이제 넣을게요. 넣는 건 쉬워요. 그냥 넣고 꾹 누르면 돼요. 되게 쉽죠? 그러면 요게 한 손으로 들어가. 자 아래쪽 첫 번째 거 이렇게 넣고 위에 거 그냥 누르면 쏙 들어가요. 쉽죠? 아래쪽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누르면 끝. 필터 교체 되게 쉽죠? 간단합니다. 자, 필터 교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침전 필터 3개월, 선 카본 필터 6개월, 멤브레인 필터 원래 9개월에서 12개월 근데 저는 12개월 그리고 마지막 후 카본 필터 12개월에서 18개월 근데 얘 교체할 때 그냥 같이 교체하는 걸로 해서 요거 두 개는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교체할 때 여기다가 써주세요. 날짜를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 이제 밖에다가 뭐 한쪽에다가 다른 데다 붙여놔도 돼요. 옆쪽에다가
교체 시기, 날짜를 뭐 여기다가 메모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뚜껑 닫고 정리 좀 할게요. 물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네. 정수기 이전 설치가 완료됐어요. 어, 이전 설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 제가 떼는 영상을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떼는 방식도 조립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코드 빼고, 코드 빼고, 그 다음에 메인 밸브, 물이 입수가 되면 안 되니까 메인 밸브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튜브, 호스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정수 쪽, 찬물, 더운 물 이쪽으로 해서 물을 쫙 빼요. 물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해서 이전 장소에 딱 온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 물, 급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장치가 끝나면 바로 호스 연결을 한 다음에 코드 꽂으면 끝. 만약에 얘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연결 다 했는데 왜 내 건 안 돼? 이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코드를 꽂았는데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갈 때는 전원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저는 얘 말고도 다른 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정수기만 설치할 경우에는 훨씬 간단하게,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면 한결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필터, 제가 이제 교체 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막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깜빡해요. 그 렌탈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본사에서 와가지고 매번 와서 이렇게 해주죠. 근데 저는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개인적인 이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매달이나 뭐 또는 뭐 주기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집에 늘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이렇게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적으로 따져보면 처음에 뭐 정수기 살 때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죠. 정수기 뭐 좋은 거일수록 비싸겠지만 정수기 사고, 저 같은 경우 얘 1년에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2만 원,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필터 저거 4개 1년치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거든요. 1년치 묶어가지고 뭐 한 2만 원 전후로 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유지 관리비 2만 원. 살 때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얘를 한 10년 넘게 썼으니까 10년 정도 썼으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본전을 뽑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정수기 이전 설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